네, 안녕하세요. 6학년 이야기 수학 마지막 6단원 원기둥 원뿔 9입니다. 먼저 그동안 배웠던 내용 중에 이번 단원과 관련된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익힘책 풀면서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수학 익힘책 75쪽이고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네, 다 풀어봤나요? 같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입체도형의 이름을 써보세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기둥과 각뿔에 관한 문제였어요. 각기둥의 대표적인 특징은 밑면이 두 개라는 점이었고요.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꼭지점의 개수, 옆면의 수 이런 것도 다 공식이 있었습니다. 각뿔은 밑면이 한 개예요. 그리고 옆면은 삼각형이라는 게 특징이었죠. 그리고 각기둥과 각뿔의 이름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도형은 밑면이 두 개 있고 주변을 둘러싼 옆면은 직사각형이니까 각기둥에 해당돼요. 이때 몇 각기둥인지를 보니까 밑면이 변이 4개인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의 이름은 사각기둥이 됩니다. 다음 도형은 옆면이 삼각형이죠. 그래서 얘는 각뿔인데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뿔이라고 써야 되겠죠. 마지막 도형은 옆면이 직사각형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형은 각기둥에 해당되고요. 이때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니까 답은 육각기둥입니다. 2번 입체도형을 보고 네모 안에 각 부분의 이름을 써넣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각기둥과 각뿔인데요. 각기둥과 각뿔에서 각 구성 요소를 부르는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죠. 먼저 왼쪽에 있는 도형은 각기둥이에요. 근데 밑면이 삼각형인 삼각기둥이죠. 삼각기둥이라는 사실은 이 두 개의 삼각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밑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기둥의 밑면은 두 개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옆을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면은 옆면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 여기 뾰족한 이 부분들은 평면 도형에서랑 마찬가지로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면 도형에서의 변은 입체 도형에서 모서리라고 불렀죠. 그 다음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각기둥의 높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의를 떠올려서 적어보면 밑면은 각기둥에서 서로 평행하고 그쵸?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모양은 합동이어야 했죠. 그러니까 두 개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었고요. 다시 이 모서리들이 만나서 생기는 점은 꼭지점이라고 불렀죠. 옆면은 직사각형이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 정의는 밑면에 대해서 각도가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밑면의 수직인 면을 옆면이라고 하고요. 특징은 직사각형이라는 점이었죠. 그 다음 높이는 두 밑면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쓰는 이유는 각기둥에서의 정의와 각뿔에서의 정의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어서 각뿔 한번 볼게요. 자, 각뿔은 밑면이 한 개였어요. 그리고 그 밑면은 경우에 따라 꼭 그렇지는 않지만 주로 바닥면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고요. 여기서는 이 육각형이 밑면이니까 이 도형의 이름은 육각뿔이 되겠죠? 얘가 밑면이 됩니다. 그 다음 각뿔의 옆면은 이 밑면과 만나는 나머지 면들이 다 옆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면은 전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여기에는 지금 옆면을 가리키는 빈칸이 없어서 옆면은 넘어가고 여기에 그냥 표시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꼭지점하고 모서리가 있습니다. 근데 각뿔에는 또 다른 중요한 꼭지점이 하나 있었죠. 바로 요 점이에요. 밑면과 전혀 만나지 않고 있는 요 끝에 있는 점을 우리가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각불의 꼭지점은 모든 옆면과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각불의 꼭지점과 밑면을 수직으로 연결한 선의 길이 값을 각불에서의 높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각불의 높이를 구해보세요 했을 때 이 모서리를 구하면 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각불의 높이를 잴 때는 이 속을 우리가 깨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연장선을 내서 평평한 물체를 대고 이 높이를 재도 됐죠. 그래서 이 높이가 여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밑면은 각불에서는 바닥의 노인면에 해당됐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다각형이 가능하죠. 그리고 옆면 같은 경우에는 밑면과 만나는데 그때의 모양이 삼각형이어야 하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꼭지점과 모서리의 정의는 동일하니까 넘어가고요. 각불의 꼭지점, 이 맨 위에 있는 꼭지점은 옆면이 모두 만나야 돼요. 모든 옆면이 각불의 꼭지점과 맞닿아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각불의 높이는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서는 각기둥과 각불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복습해 본 거죠. 3번 입체 도형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표, 틀리면 X표 하세요. 가는 모서리가 10개입니다. 가는 각 기둥이죠. 각 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했나요? 만약에 별각 기둥의 모서리의 수다라고 한다면 밑면의 변의 수가 별개인 거죠. 그러니까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가 돼서 곱하기 3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각기둥이니까 5 곱하기 3이 돼서 모서리는 15개죠. 그래서 첫 번째 건 틀린 답입니다. 나는 옆면이 사각형입니다. 나는 각불이죠. 각불의 옆면은 삼각형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여기서도 딱 봐도 알 수 있죠. 두 번째도 틀렸습니다. 마지막 가와 나는 밑면이 오각형입니다. 밑면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가의 밑면은 각기둥이니까 이렇게 2개가 되고요. 나의 밑면은 각불이니까 바닥에 놓이면 1개가 됩니다. 둘 다 오각형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 거는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4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원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원주율은 3입니다. 자, 이거 우리 바로 전 5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이건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원을 끊임없이 계속 쪼갰더니 결국 직사각형 모양이 되더라 라는 거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가로와 세로를 구하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 직사각형 넓이는 결국 원의 넓이와 같으니까 원의 넓이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얘를 이렇게 계속 쪼개가면서 붙인 거기 때문에 요 작은 한 조각을 여기에 붙인 거죠. 그럼 요렇게 조각이 붙는 거니까 결국 이 길이는 이 조각에서 요 길이와 같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이 되죠. 이 원의 반지름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4cm입니다. 자, 그 다음 이쪽이 문제였는데요. 이쪽은 얘네들의 총합이죠. 근데 얘네들이 여기에서 뭐인지 보니까 요렇게 조각을 냈을 때의 이것들의 합이죠. 즉, 요 선들의 합이니까 결국 이거 더하기 이거는 원주가 됩니다. 원의 둘레예요. 자, 근데 그 중에 이 2개 중에 하나만 해당하니까 원의 둘레의 절반이 되겠죠. 즉, 원주의 2분의 1입니다. 원주를 그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어요. 여기서의 지름, 4가 반지름이니까 지름은 4, 2, 8이고요. 원주율 3이니까 원주는 8, 3, 24가 됩니다. 근데 24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약분돼서 12가 되는 거죠. 가로는 12입니다. 자, 그럼 원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똑같았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답은 48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1, 2, 3번은 6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4번은 6학년 2학기 바로 전 단원인 5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었다면
꼭 복습해서 보충하는 시간 갖도록 하세요. 마치겠습니다.